오늘은 우리 의원에서 진료를 볼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진료 상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증상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의사가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외래 진료 시간은 짧기 때문에 핵심만 말하는 환자가 정확한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가장 효율적인 대화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장 불편한 증상을 한 문장으로 말하기. 예를 들어서 선생님, 3일 전부터 기침이 심하고 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증상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는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번째는 동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열은 없고 가래는 노란색입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본인이 아파서 직접 해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집에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장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거 혹시 폐렴 가능성이 있나요? 또 검사가 필요한가요? 이런 정도로 궁금한 점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정보가 있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이 됐는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경우는 이제 아픈 정도를 이야기하겠죠. 0에서 10 정도, 5다, 7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또 좋아지는지, 열이나 기침, 구토 등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이런 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앞에 환자가 이제 의사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기침이 가장 심합니다. 그리고 4일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밤에 심해집니다. 열은 없고 노란색 가래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비효율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구구절절 하는 경우인데요. 원래는 괜찮았는데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고 또 그날 비가 왔고 또 집에 와서 좀 피곤했는데, 이처럼 이야기가 길어지면 정작 중요한 정보가 뒤로 밀려서 치료 시간이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마지막에 꼭 물어봐야 될 5가지 정도 항목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 진단명은 뭔가요?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 또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좋아지지 않으면 다시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응급실이나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위험 신호가 혹시 있는지,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핵심적으로 꼭 정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증상, 그 다음에 시작 시점, 그 다음에 변화되는 정도, 동반 증상, 내가 어떤 해본 치료,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이 순서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의사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진료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왠지 모르게 주눅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좀 물어보기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환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가 그냥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어보고 입어보고 확인해보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병원이나 의원에만 가면 주눅 들어요.
서비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궁금한 점은 꼭 물어보고 그렇게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정리해서 질문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